네, 안녕하십니까. 한약종강 516기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걸 했죠. 천간지지의 기원에 대한 3대 학설 중에 천왕씨라는 사람이 창제를 한 거다. 이 천간지지는. 그래서 이게 복희씨라는 말도 있고, 뭐 이런 말도 있었죠. 성이 동일한 13명의 인물이라는 말도 있었지. 약간 그런 역사 판타지 쪽 내용이긴 했죠. 오늘은 그래서 이걸 할 겁니다. 황제 시대에 황제가 계시를 받았다. 이것도 약간 판타지스럽긴 하죠. 하늘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은 거지. 근데 모든 어떤 근본적인 개념들의 기원은 거의 이런 것 같아요. 뭔가가 계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황제시대 계시설 천간지지 요거를 보고 아마 그 근원적 태초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것까지도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오늘도 한자를 보면 연해자평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명리학적으로 유명한 원전이죠. 보시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요거 어려워 보이죠 좀. 이거는 뭐냐면 훔치다 혹은 슬그머니 요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음은 절입니다. 절. 훔치다 절 하니까 딱 생각나는 단어 있죠. 절도. 그 절자예요. 절도하다 할 때 절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계집여자에 옆에 간자가 붙은 거 음은 당연히 간이고 간사하다 간입니다. 간이에요. 간. 용법은 간신 간신배 그리고 간웅 간산영웅 있죠. 조조. 요 간자가 요겁니다. 간사하다. 뭔가 조금 얍실한 꾀를 잘 쓰는 애들 있잖아. 간사하다. 그 다음에 요거 요 두 개 합해져서 간사예요. 요거는 뭐냐면 속이다 사약. 속이다. 딱 속이다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죠. 사기. 사기치다. 그 다음에 검사 사칭하다 할 때 사칭. 다 요 사자를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괴라는 단어고 또 쭉 보면 이거는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시끄러울 요. 그래서 뒤에 란하고 붙어서 요란하다 그런 용법이 있고 약간 높은 천 단어 중에 소요사태 있잖아. 뭔가 그냥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그 영화 조커 보면은 막판에 소요사태가 일어나잖아. 거의 무정부 상태가 야기가 되거든. 그런 게 소요사태입니다. 뭔가 시끄럽고 난리가 난 거야. 또 이 요자 들어간 약간 한국사 그런 사건이 뭐가 있죠? 병인양요. 병인년에 양놈들이 와서 난리를 친 거지. 프랑스가 강화도에 침범한 거죠. 강화도에 침략을 하는 사건, 병인양요. 이 요자가 요겁니다. 그래서 요란 뭔가 난리가 난 거야. 또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데 옆에 손수점은 빠진 거 요거. 이거는 중요한 단어죠. 근심, 걱정하다, 우. 그래서 집에 뭐 우환이 있다. 또 뭐가 있지? 우수에 가득 찬 얼굴, 그리고 우울하다. 그래서 이 우자가 나오면 또 알아둬야 될 게 뭡니까? 이거 목화, 토, 금수에 해당하는 오지인가? 그걸 알아야지. 노, 희, 기쁨, 생각.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갔죠. 슬픔과 이 걱정하다. 비유. 그 다음에 수에는 뭐 두 개 들어가요? 공경. 무서워하다와 놀라다가 두 개 다 들어가지. 이렇게 7가지를 5개의 카테고리에 끼워 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얘네도 약간 뭔가 나중에 설명할 516개 6기처럼 오행적 요소들이 다 섞여 들어가 있는 거야. 순전한 뭐 목의 결정체, 화의 결정체 이렇게만 볼 수는 또 없어요. 근데 그 비중이 단지 클 뿐이지. 아시겠죠? 계속 보면은 또 뭐 있지? 요거. 이때 이 간은 이 천간지지 할 때 간이 아니고 요 뒤에 뭐랑 쓰였어? 창과랑 같이 쓰였잖아. 그래서 이거는 방패와 창이란 뜻이고 뒤에 도검도 같이 있죠. 무기류가 같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방패와 창으로 봐야 돼. 여기서 보면은 요 도검이 있잖아. 도검. 도와 검이 있지. 두 개 다 칼인데 차이가 납니다. 이 도라는 거는 칼날이 한 면이 있고 반대편에 칼 등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약간 우리 부엌에서는 쓰는 식칼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이 반면에 이 검은 뭐냐면 양쪽이 전부 다 칼날이야. 좀 차이가 아시겠죠? 도와 검의 차이. 이거는 상식 사원에서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그렇게 병과가 분류가 됐었대. 전쟁터에서. 이거는 격병이야. 격병이 분류가 됐대. 돌을 든 병사들. 그러니까 이걸 휘둘러서 뭔가 충격을 가하고 때리는 거지. 근데 이건 뭐예요? 검은 자병. 찌를 자거든. 찌르는데 약간 특화가 되어 있는 거지. 이거는 무게를 실어서 뭔가 휘두르는 거. 자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약간 둔탁한 어떤 둔기 같은 느낌도 나는 거지. 그래서 격병과 자병으로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이 도가 제일 잘 드러난 영화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원 제목이 그냥 이 도일 거예요. 도.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거는 서극의 칼. 조문탁이 엄청 멋있게 나오죠. 외파리 검객. 거기서 약간 그 잘려진 도로 좀 조각난 도로 막 다 없애거든. 이때가 요 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 또 부서진 똑같이 부서졌는데 부서진 검이 있어. 되게 유명한 영화. 뭐 반지의 제왕의 나르실인가? 그 누구냐? 아라곤의 선조가 누구지? 사우론한테 거의 죽기 직전에 부서진 칼로 사우론 손가락을 댕강 잘라서 일단은 전쟁을 멈췄잖아. 그러면서 반지를 얻게 돼서 타락하게 되고, 그때 그 부러진 검이 나르실입니다. 이때는 검이에요, 검. 이게 아마 나중에 엘프가 부서진 거를 다시 다 재련해서 안두릴인가로 만들어서 이게 아라곤이 쓸 거예요, 아마. 왕의 기현에서. 영화를 좋아합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쭉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목욕제기하다. 뭔가 좀 성스러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전에 몸을 깨끗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목욕제계라고만 우리가 한테 좀 알려져 있는데 그냥 마음도 깨끗이 하고 뭔가 좀 안 좋은 거는 다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 뭔가 깨끗이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단어가 여기 어려운 단어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축, 싹타축, 싹타. 그래서 건축하다 할 때 축이 이거거든. 이거는 뭐냐면 옆에 흑토자가 있죠. 제단단.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 약간 높이 쌓은 그런 곳 있잖아. 예, 제단단이거든. 그래서 나머지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그럼 이제 해석을 볼게요. 이 황제시대 계시설은 제가 찾은 것 중에는 요 연애자평의 문구가 거의 다인 것 같은데 뭐 다른 데도 겹치는 게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아는 건 요 연애자평의
문구가 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물의 탄생 과정에서 슬그머니 나타난, 이게 아까 훔치다도 되지만 약간 이런 수식어로 쓰일 때는 슬그머니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야. 슬그머니 나타난 세상에 해악을 끼치던 간사하고 요사스러우며 괴이한 뭇 존재들 중에서 어떤 간사하고 간사한 요괴 같은 애가 태어났겠지. 당연히 좋은 것들도 태어났지만 만물에 탄생되면서 선과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도 태어났는데, 황제 치하 시대에는 이 간사하고 요사스러움을 괴이한 존재들 중에 치유신이 일으킨 혼란이 가장 심하였다. 여기 나오죠. 치유신. 이로 인해 백성들이 받고 있던 고통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던 황제는 마침내 뭘 했대? 아까 나왔던 거죠. 방패와 창, 칼을 제작한 후 탕록에서 치유와 결전을 벌이게 되니 병사들이 흘린 피가 수백 리에 달할 정도였으나 난을 완전히 다스리지는 못하였다. 이에 황제는 몸과 마음을 깔끔히 한 후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하며 예를 바치니 하늘이 이에 응하여, 여기 나오지, 십관과 십이지를 내려주었다 라고 나옵니다. 계시를 받은 거죠. 요거 천내 강 십관 십이지를 내려주었다. 약간 뭔가 모든 거의 기원을 설명할 때 치트키 같은 내용이죠. 하늘에서 줬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기독교도 약간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십관 십이지를 살펴본 황제는, 십관은 하늘의 형상을 본떠서 둥글게, 십이지는 땅의 형상을 본떠서 모나게 배치했으니, 이게 아마 연애저평에 나온 건데 제가 조금 재구성해 봤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보면은 이 천간은 동그랗게 배치했는데 이게 뭘 본뜬 거냐? 상천, 하늘을 본뜬 거고, 지는 모나게 배치를 했는데 이거는 상지, 땅을 본뜬 거지. 이것이 곧 십간은 하늘을, 십이지는 땅을 상징하는 기호가 된 신화적인 유래이며, 어제도 나왔었죠. 요거 설명할 때 요거 있잖아. 유사어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일, 즉 간을 쓰고, 유사어지,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진, 즉 십이지를 썼다고 나오잖아. 계속 그렇게 상통합니다. 내용들이. 이 간지 황제시대 계시설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십간은 하늘을, 이게 시작된 거야. 간위천, 지위지, 요거를 상징하게 된 어떤 신화적인 유래가 된 거지. 이처럼 십관과 십이지를 정립한 황제는 비로소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라고 나오는데, 이 사이의 어떤 논리적 갭이 너무 크죠. 아니 이게 어떤 뭐 절대반지나 이런 파괴적인 상대방을 무릎 꿇릴 수 있는 무기도 아니고, 그냥 뭐 글자나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받았을 뿐인데 어떻게 이거를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었냐라고 어떤 논리적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냥 사실 이 간지를 받음으로써 뭔가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어떤 다른 나라에 세워지지 않던 기본적인 개념적 체계가 설립이 됐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 나라가 좀 오래 가려면. 그냥 그때 전쟁 일으켜서 먹고 사는데 말고 이런 것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다른 나라들보다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 나오잖아. 간원, 지방.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배속된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배속. 천간은 동그랗게 하늘을 본떠서, 지지는 네모나게 모나게 땅을 본떠서 배속된 거는 결국 뭐예요? 이거는 그 유명한 천원지방이잖아. 천원지방, 그지? 동양 철학의 천원지방적 관점이 들어있는 건데, 그럼 이 천원지방이라는 뜻이 뭐냐? 하늘을 왜 동그랗게 보고
다운의 방요, 모나게 본 것인가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관찰자가 있어. 지구과학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찰자가 있는데 관찰자를 중심으로 뭐가 형성돼요? 지평면이 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중위도에 있으면 여기에 적도로가 오면 우리가 중위도 여기 있잖아. 북위 뭐 몇 도에 있잖아. 그럼 요 관찰자를 중심으로 지평면이 2D로 넓게 생기겠지. 그리고 요 관찰자는 요 지평면에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어떤 관찰자를 상정을 하고 이 관찰자를 중심으로 지평면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관찰자는 지평면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구상에 있는 존재들 있잖아. 별의 위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거리로 표현합니까? 아니거든. 거리적 개념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천구상의 어떤 별들을 표시할 때는 모든 천구상의 존재와 관찰자와의 거리가 동일한 걸로 보거든. 이렇게 간주를 해. 거리는 같다라고 간주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거 있잖아. 방위각과 고도라는 순수한 각도 개념만으로 이 천구상 존재 위치들을 표현할 수 있거든. 아시겠죠? 방위각이나 고도 또 환경, 황위 이런 각도적인 개념만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봐봐. 이와는 달리 지표상의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관찰자를 중심으로 지평면이 구성되지만 내 바로 앞에 지금 모니터도 있고 저 멀리는 파리바게뜨도 보이고 한단 말이야. 다 거리가 달라. 그럼 관찰자로부터 거리가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의 위치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 방향으로 라는 각도적 개념도 각도적 개념도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가 하느냐? 거리 개념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요놈들의 위치를 딱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야. 내 바로 앞에 키보드가 있지만 그것보다 10cm 앞에 모니터가 있거든. 똑같은 방위 있어. 방위가 똑같지만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위치가 상이하게 규정될 수 있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천구상 존재들과 지표상 존재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결국 천구상의 존재들은 어때요? 관찰자인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모두 같아. 근데 지표상의 존재들은 관찰자인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모두 다르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모두 같은 건 뭡니까? 1.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다른 거는 1과 상대되는 각진 애들이지.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까지 거리가 제일 짧죠. 점점 거리가 길어지면서 여기까지 거리가 제일 길지. 그래서 약간 요런 어떤 관측자 중심의 관점이 이 천원지방이라는 개념에 들어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낼까 하는데 참고까지 봐야지. 이거는 단어 몇 개만 짚고 간단히 슥슥슥 전개를 할게요. 자, 이거는 섞이다 혼재되다, 혼란하다, 혼동되다. 그리고 요거는 엉겨붙다 요거 기러기 혹은 넓다 크다 그 다음에 요 몽은 뭐냐면 흐릿하다 몽이야. 그리고 요거는 판자인데 판단하다 할 때 판이기도 하지만 뭔가를 딱 칼로 나누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나누다. 그리고 요거는 배야 할 때 배거든. 임신하다 배야 할 때 쓰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그 다음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까지 볼게요. 자, 일단 근원적 태초의 시기, 그리고 그로부터 만물이 생성 분화되는 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근원적 태초의 시기가 있어. 동의보감 운기편에 나온 내용인데, 자, 봅시다. 청과 지가 형성되기 전인 혼돈, 홍문과 같은 상태에서는 청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대적 성상조차 나뉘지 않았으니 미판이야. 오직 하나의 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통천하 일기라는 단어, 문구로 요약이 될 수 있죠. 오직 하나의 기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바로는 청과 지가 아직 나뉘지 않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혼탁하게 엉긴 상태에 뭔가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혼돈. 이거 혼돈이야. 그 다음에 청과 지라는 형성적 구분을 가능케 하는 대전제가 있어. 뭐 변하긴 변한데 최상위에 속한 상대적 변화 적용인 건과 곤이 있어. 건과 곤조차 구분되지 않은 변화적으로조차 분간 불가능한 상태를 배운이라고 하니, 구체적으로는 각각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1월 성신과 같은 물질적 개체들이 생겨나지 않던 상태와, 이건 혼돈이겠지. 그 다음에 건과 곤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음양 한서와 같은 상대적인 변화 현상들조차 분간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거는 배운이겠지. 좀 차이 아시겠죠?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나타날 수 있지만 물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내재되어 있다고 그게 반드시 물질적으로 구현되는 건 아니거든. 약간의 어떤 갭이 생긴단 말이야. 딜레이가. 그래서 약간 이게 더 뭐랄까 앞선 상태이겠지. 이처럼 일체적 기만이 존재하던 배운이 시기에 독자적 변화 경향성을 띠는 한 덩어리의 기가 최초로 등장해서 일체적 기라는 기반의 가운데에서 결집하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뭔가 첫 변화가 생기는 거야. 어떤 이런 평정 상태를 깨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이 일체적 기만이 존재하며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기는 존재하지 않던 근원적 변화의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태역이라고 합니다. 이 태역이라는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일체적 기조차 존재하지 않는 절대 무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를 깔아야 돼. 그러니까 이 전에 있던 시기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일체적 기는 항상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일체적 기는 공 혹은 독자적 방향성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게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느냐? 무조건 전방위적으로 수렴되는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야 되지. 이게 아니면 어떤 약간만 발산이 돼도 공이 생길 수 있거든. 기가 없는 공간. 그지? 그리고 독자적 방향성의 변화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태역은 오행적으로는 수혜대응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한 덩어리 기가 최초로 등장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잖아. 요 시기는 태초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요 다음이겠지. 태역 다음에 태초야. 이거는 뭡니까? 일체적 기가 유지해온 통일성이 드디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일체적 기의 흐름에 상대적인 전방위적으로 발산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수에 해당하는 상태를 깨는 거기 때문에 화로 대응시킬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방위적 발산 양상이 일단 생겼어. 국소적 영역에서. 근데 이거를 다시 뚫고 역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화의 흐름을 뚫고 원래 위치로 회귀함으로써 하나의 주기가 완성되는 변화의 영역, 즉 형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는데 요거를 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유의 일방적 추진력에 의해서 목에 대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야. 간단히 설명드리면 태역의 시기에는 계속 전방위적으로 수렴만 되고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국소 영역에서 이렇게 발산이 돼버린 거야. 전반적으로는 수렴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발산이 되어버리면 그냥 발산되면서 그 존재 자체가 깨져버리는데, 여기서 다시 수렴되는, 단방향적으로 수렴되는 방향이 생기면서 어떤 발산되고 수렴되는 한 주기가 생긴 거지.
이거를 형이라고 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나가버리는 건 그냥 변화인데, 이게 중심을 갖고 요렇게 발산수렴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보는 형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의 역방향으로 생긴 게 목이라고 배속을 시키는 거고. 자,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면 주기성을 띠게 된 변화의 영역인 형이 다른 형의 영역과 중첩됨으로써 유발되는 상호작용인 질이 발현되는 시기를 퇴소라 하니, 이거는 당연히 목에 대응되었던 변화와 상대적인 금에 대응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지. 국소적 영역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게 단일 국소적 영역이 아니고 이렇게 생기면 그냥 형인 거야. 근데 상대적인 어떤 상이한 두 형이 중첩되면서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은 좀 나중에 나타나겠지. 복수의 형이 등장하고 나서. 그래서 보면 전술된 질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영속성을 띠며 나타나는 영역, 즉 체가 등장하는 시기를 태극이라 하니, 이거는 당연히 중심 회귀성을 담보로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토에 대응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 변화 차설을 고려해서 수에는 1, 화에는 2, 목에는 3, 금에는 4, 토에는 5가 할당되는 것이라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조금 짚어드려야 될 게 있는데, 다 하늘과 땅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천지랑 똑같이 건곤도 하늘과 땅으로 좀 해석을 해버리잖아. 근데 같지 않거든. 대략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천지와 건곤을 비교를 해보면, 천지는 건곤이라는 변화가 일어나서 생긴 어떤 결과물이야. 결과물이고 약간 형체적인 거지. 근데 건곤은 이 천지라는 형체를 만들어내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이 되고, 이건 약간 변화적인 느낌이야. 그래서 약간 동적이고 정적인 거지. 그래서 약간 구분이 됩니다. 이건 약간 어떤 존재적인 거야. 이건 약간 변화적인 거고. 그리고 요거 진짜인데 12지 중에 진이잖아. 근데 만약에 1월 성하고 붙어서, 특히 요 성하고 같이 붙어서 쓰이면 뭐냐면 신으로 읽어요. 신. 그래서 5편 보면은 별신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성하고 좀 대비가 돼요. 나중에 할 건데, 전문 시간에. 성은 진짜 말 그대로 별이에요, 별. 근데 신은 뭐냐면, 성간, 공간이야. 별과 별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잖아. 그거를 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공간이 왜 중요하냐? 사실 어떤 별자리 같은 것도 보면 이 개별 별도 중요하지만, 이 거리가 유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 거리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게. 그래야 아무리 시간이 지나 이 모양이 바뀌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개별 별들만이 아니라 요 사이 어떤 거리나 각도 개념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고, 요 거리나 각도 개념, 요 사이에 있는 요게 유지되는 거를 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것까지만 하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보자. 근원적 태초의 시기는 그래서 이랬고, 그럼 이제 만물이 생성 분화되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일체적 기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일체적 기가 자유로이 돌아다니며 운행하던 외부의 영역은, 중심으로부터 외부의 영역은 점점 가볍고 맑은 성상으로, 그럼 이게 운동성을 상실하고 응축되며 모여들던 중심부의 영역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무겁고 탁한 성상으로 변화가 되겠지. 그래서 일체적 기가 가볍고 맑은 양상으로 쌓이며 만들어낸 어떤 외곽의 상은 천, 그리고 무겁고 탁한 양상으로 쌓이며 만들어낸 중심부의 형은 지가 된다고 보는 거야. 보다 구체적으로 천의 상은 뭐? 천구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들, 1월 성신이지. 그리고 지의 형은 뭘로 구성이 되냐? 물, 불, 흙, 돌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거지. 이거는 동의보감에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연애자평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술된 혼돈에서 태극의 시기 직후, 자에 대응되는 가장 앞선 시간대에
혼돈에서 태극의 시기를 거치며 생성되었으나 아직은 좁은 영역에 응축되었던 제반 천체 구성 물질들이 이처럼 어떤 응축된 상태를 열어 젖히면서 이거를 계라고 하는 거야. 무한한 공간을 지향하는 양상으로 퍼져나가서 제반 천체들을 포함한 천이 형성된다고 보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빅뱅.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개를 천개여자 지벽어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음에 축에 대응되는 다음 시간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미 퍼져나간 천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 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대기권을 포함한 지표를 구성하는 핵심 존재들이 제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생명체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으로서의 지혜의 기반이 넓게 열리게 된다. 벽. 그러니까 요것도 열다고 요 벽자도 열다 벽이에요. 우리가 흔히 개벽이라고 표현하잖아. 어떤 증산론가 거기서 요 개벽이 천지개벽이라는 개념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이거 벽입니다. 개벽입니다. 천개 지벽. 둘 다 열다란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 같아. 대상이나 시기가. 약간 근원적 시기나 근원적 대상에 대해서는 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속발적 원인, 속발적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벽을 쓰는 거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천과 지가 완성이 됐잖아.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어? 인에 대응되는 다음 시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천과 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류로 대표될 수 있는 온갖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 이게 이겁니다. 인생어 인의 시간대. 즉 요거 중요하죠. 천개여자 지벽어축 인생어 인. 이처럼 천지의 법도가 정립됨으로써 천지 간의 상호교감을 통해서 만물이 생겨나게 되겠지. 그죠? 대신 각양각색의 존재들이 생겨나기에 도덕적 관점에서는 간사하고 요사스러운 괴이한 존재들도 반대급부로 생겨나게 되겠지. 그 예시가 아까 위에서 나왔던 치유신이고 이게 도덕적 관점이에요. 그냥 천지 자연의 관점에서는 미추가 없겠지. 뭐 간사하고 요사스러움도 없는 거야. 얘네도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애들이야. 근데 인간의 어떤 도덕적 관점에서만 간사하고 요사스러움을 괴이하다고 분류할 뿐이겠지. 아시겠죠? 이게 어떤 천지가 개벽하면서 태초에 천지가 개벽하면서 만물이 생겨나는 과정을 요약한 겁니다. 재미로 한번 봐두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천지 개벽의 내용과 이 황제시대의 천간지지를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황제시대 계시설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천간지지를 황제시대에 대요라는 어떤 신화가 창제를 했다. 요 내용을 마지막으로 천간지지를 아마 마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